네, 이제 마지막 주제, 가스라이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8,000 조회수가 나왔는데 유튜브에 있는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을 좀 다루게 됐어요. 일단 가스라이팅이 뭐냐?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이 용어가 너무 많이 쓰이는데 제대로 아는 분이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심리를 조절하는 것, 현실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 이거 진짜 중요. 그렇죠? 뭐죠? 나 위하는 척하면서 조절하는 거? 또 세뇌.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나 집단이 개인이나 집단에 은밀히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심리 조작의 일종으로 자신의 기억이나 지각 판단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의문을 품게 해요. 내가 맞나? 이게 맞나? 이건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이나 집단에게 할 수 있다. 집단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 이 문화가 나란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단 가스라이팅은 뭐냐면요. 80년대에나 적용됐던 게 있어요. 내가 30살이 되면 직장과 집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결혼해야지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지금에는 안 맞는데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거야. 마치 그거를 따라야만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지 않을까. 네. 이 문화가 이제 적용한 게 사실 결혼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안 하면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어쨌든 이 가스라이팅의 사례는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 늦은 저녁이라 죄송한데 이 말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며칠이나 남았다고 펄자 좋게 여행이나 다니십니까? 이런 사진이 애들 자극할 수 있다는 거 모르나요? SNS 다 볼 텐데 앞으로 주의해주세요. 답 안 하니까 학교에 항의하겠습니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마치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어제 왜 연락 안 됐어? 잠들었어. SNS 접속했던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잘못 본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보기에 따라 달라요. 이 사람 진짜 솔직하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해서 이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 말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염색 안 된다 이런 것도 풀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유래는 이 1938년 연극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잭이라는 사람이 되게 욕심쟁이인 사람이에요. 그 2층에 무슨 부자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잭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그 부인을 죽이고 보석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이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불을 켜는데 옛날 집은 이 가스로 돼 있는 곳이어가지고 위에서 불을 켜잖아요? 그럼 밑에 층이 불이 줄어들어요. 가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불이 좀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잭이 이렇게 보석을 찾으려고 불을 켜면 아랫집 이 벨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아내인데 불이 계속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벨라가 얘기를 합니다. 잭한테. 잭, 계속 집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가스등이 꺼져요. 그러니까 잭이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 정신 나갔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이 잭이라는 사람. 그래서 벨라는 나중에 가서는 잭이 말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약간의 세뇌된 존재가 돼버리는데 이 연극의 결론은 이제 외부 싸움이 나타나서 이제 실제 사실을 알려주고 잭이 뭐 파멸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스등이라는 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유래를 말씀드립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걸 당하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극도로 떨어져요. 되게 무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인지하기 어렵게 이것도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천천히 조금씩 무력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난을 하니까 비난을 안 당하고 싶은 개인은 계속 이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틀렸다고 하고 답을 주니까. 네 번째로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양육기간 내내 그러고 같이 사는 내내 그러고 직장생활 내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분들 혹시 요거를 겪어봤다 하면은 몇 개 골랐는지 한번 체크해서 댓글 써볼까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 표정 보면 항상 우울하고 쭈구리 모드다. 여러분들 몇 개 겪어봤는지 의외로 되게 많이 당하셨네요. 3번이 명확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변명한다. 이거는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어. 그래서 알려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야, 그거 이상한 행동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 사람 나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변명하는 거. 이런 행동들이 되게 많은 거야. 사람들한테 계속 변명해줘야 돼. 이 사람 행동을. 그러면은 3번이 맞습니다. 쉴드 쳐주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하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종류를 알려드리자면 처음에는 거부. 네 말 들을 기분 아니야. 뭔 말했어? 한번 못 들은 척 한다거나.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내 의견을 하찮은 것처럼 거부하게 만듭니다. 반박을 합니다. 다시 생각해봐. 그게 그거라고? 야,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으면 바짝 엎드려 빌어야지 이런 말도 가스라이팅인가요? 잘못 안 한 건데 잘못했으면이라고 한다면 가스라이팅 맞겠죠? 전환. 이것도 여기 들어요. 피해자의 생각을 의심한다. 그게 맞아? 확실해? 네가 생각한 거 맞아?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생각 참 특이하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본인이 가스라이팅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경시.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갖다가 기분 나빠해. 생각보다 속이 좁네. 그런 멘탈로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래?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이다. 이거 좀 많이 들어봤죠? 다음 망각. 내가 언제 그랬어? 말을 만들지 마. 네가 잘못 본 거지. 이거.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거 최악이죠. 근데 이거를 줄이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나를 끊임없이 가치 없게 만드는가? 감정과 생각, 판단력을 모두 무시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계속 느끼게 만드냐? 그것은 가스라이팅이다.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도 그럴 수 있죠. 너를 위해 그런 거, 뭐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일 수 있죠.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피해자의 생각이나 지각이 왜곡됐다고 설득을 합니다.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행동이야.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이게 맞아. 당연히 이렇게 하지.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해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하면서 계속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면 세뇌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 환상적 진리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계속 얘기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한다. 오랫동안. 그럼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누굴까? 처음엔 가족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런 얘기도 하고.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야? 사실 둘이 싸워놓으시고. 걔랑 너랑 안 어울려. 사람 보는 왜 이렇게 없어? 이런 거. 너는 딱 중학생 정도밖에 안 돼. 이것도 그러겠네요. 독립하려고 그러면 무슨 독립이야? 혼자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거 정말 슬픈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맞았던 거 얘기하면 나는 너 때린 적 없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식을 동일시하면서 부족한 나를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불편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분들인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 예시인데 그러니까 너는 더 나아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간혹가다 자식을 향해서도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식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나를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한다. 두 번째는 이성 친구. 이거는 이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해봤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몇 개인지 한번 찝어볼까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해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성을 하는 것이 좋겠죠. 당해놓고 똑같이 하는 거는 이제 깨닫고 안 하면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또 직장 상사가 있죠. 직장 상사 이런 얘기하는데 요원 씨는 좀 부담스러워. 요즘 모모 씨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 요원 씨는 왜 그렇게 이래? 사실 직장이 가스라이팅 일어나기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내 객관적인 잘못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권력과 권위가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돼.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데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정당한 거야? 아니면 가스라이팅이야? 그러면은 이 세 단계를 거쳐봅시다. 첫 번째,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 이런 거는 조금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실제 제대로 된 지적인데 야, 저 상사 또라이라 그래. 이러면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두 번째, 특정 문제를 나한테만 지적한다. 다른 사람들 실수하는데 나한테만 지적한다. 그러면 가스라이팅이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밑에서 직원이 한 5명 바뀌었대. 그럼 나 때문일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구분해보자. 어쨌든 이거는 대부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가해자의 심리는 첫 번째는 소시오패스형이 있어요.
이 소시오패스는 이 사람에 의하면은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 있다. 이런다는데 이 사람들의 정의는 공감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기적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거짓말하고 죄책감을 안 느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 반성도 잘 안 하고 행동도 속이고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무력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있다. 자존감이 낮다라는 건 나의 가치가 이렇게 낮다라고 보는 건데 이 아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의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얘를 계속 끌어내리려면 얘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그래서 얘는 계속 교묘한 공격을 통해서 너 별로야, 너 부족해, 너 짜증나 이러면서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포인트가 진짜 좀 힘들었는데 제가 겪은 일이에요, 이건. 제가 연애를 할 때 자존감이 되게 낮은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겉으로는 대단해. 공부도 되게 잘하고 꾸미는 것도 열심히 잘 꾸미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자기를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 안 해. 이 사랑하지 않음을 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랑을 채워주길 바래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안 채워주고 상대방이 채워주길 바라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엄청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너는 내가 힘들게 마음 열었으니까 나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네가 날 사랑한다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거 지켜줘야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계속 얘기해요. 이런 기준들을. 근데 상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연애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넌 사랑한다는 애가 연애한다는 애가 나랑 만나는 애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막 시작해요. 계속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좌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으로 빠지는 이런 연애 패턴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 했죠.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안 바뀌어? 저는 결국 나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저는 전국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몇 안 되는 친구였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의 어떤 치유를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슬프게도. 제가 이거 최근에 출간한 건데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사기꾼 멘토가 요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요즘 내가 야 너네들 다 멍청이고 소위 말해 너 병신이야. 요즘 시대에 너 그렇게 하면 멍청하고 병신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막 여러분들 멍청하고 바보고 병신이란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나 성공했다? 나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말이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 근데 너네는 뭐하냐? 너네 이렇게 멍청해. 나 따라오면 되는데 이렇죠. 혼나는 느낌으로 계속하는 거야. 너 왜 주식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이게 요즘 이게 너무 많이 보여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근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댓글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다 없어져요. 막 명예훼손 걸고 막 영업방해로 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효과 없고 이래도 말을 못해. 이런 거 처음 들었어요. 네, 패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끊임없이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만 따라하면 된다. 나 힘들었는데 이 기술만 배워서 부자 됐다. 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뭐라고 한다? 저는 그 사람이 실제 유능하다 하더라도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을 존중을 하는 상태에서 진짜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력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의 독립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없이 무력해져서 내 책 사고 내 강의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는 거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제발 좀 피했으면 좋겠다. 피해자의 심리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거절당하고 외로움을 타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 잘못됐어. 너 위험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여기서 항상 맞춰주다 버릇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표현들을 다 흡수해버린다는 거죠. 특히 완벽주의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일을 되게 잘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자기 비난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은 이걸 알고 또 공격을 해. 그러니까 되게 쉽게 가스라이팅에 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애정결핍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스스로 못하니까 상대방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되게 나쁘고 뭐 약간 사이코패스고 이용해 먹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걔밖에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제 의존하게 되죠. 사랑해준다는 말에 막 돈도 바치고 막 이렇게 관계도 맺고 막 이래요. 상대방이 계속 나 부족하다고 말해도 얘밖에 나를 사랑해준 사람 없으니까. 신격화하는 경우
아까 그 쓰레기 같은 멘토라고 제가 해놓은 사람들과 이게 콜라보예요, 솔직히. 왜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냐?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야, 의존하고 싶어. 그리고 어렸을 때의 그런 맞았던 기억들을 통해서 나는 혼나서라도 정신 차려야 돼. 나 문제가 많으니까 혼나서라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단히 쉽고 편한 방법이 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한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만 믿고 뭘 개조하면 무슨 마인드셋만 바뀌면 여러분들 다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연봉이 10억이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자존감 낮은 공격주의자, 사기치려는 가짜 멘토들이 이 자존감이 낮은 평화주의자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회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리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대응을 한다? 내가 정신 차리고 쉽지 않아요. 정신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획가닥 정신이 돌아와서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했다면 단기간 대응한다고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인의 경우에는 헤어지는 게 가장 빠른 길, 혹은 그러니까 맘먹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이혼이 답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연인은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부 사이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끼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부모님이 그런다, 그럼 독립하고 연락 줄이기. 회사의 경우에는 이직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일단 가스라이팅은 그 사람만 벗어나면 빨리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이 문제였으니까. 상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딴 데 가면 다를 줄 알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표현입니다. 네가 어딜 가도 똑같이 힘들 것이다라는 의심을 심어주는 건데 사실 내가 옮기잖아요. 일단 나 힘들게 하는 그 상사가 없어. 그리고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상사가 다른 데 가서는 그런 권력을 이제 못 펼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래 붙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망가진 평가 체계를 재구축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건을 재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사건에 정말 내 잘못이 있었을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심하게 비난받아야 될까? 타인에게 한번 분석을 요청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 아닐 수도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본인 잘못으로만 가득 찬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파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내 실수가 뭘까? 잘못된 지시 때문인가? 버거운 업무량 때문인가? 이게 만약에 나의 실수 이렇게 100% 되면 틀린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날 공격한다면서 너가 잘 알아들었어야 됐지. 너가 일정 조정했어야 됐지. 이런 거는 다 가스라이팅이다. 기본 가정을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기본 가정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내가 이번에 노력하면 칭찬받고 비난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공격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쉽게 하면 지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의 공격이 어느 정도 패턴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타격이 좀 줄어들 겁니다. 어차피 지랄할 거야. 이 생각 하시는 게 좋아요.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대비하는 건데 상사면 쉽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그런다.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봅시다. 결국 이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면 이 사람은 이 시나리오 안에서 그 행동을 해요. 어차피. 내가 별로고 내가 문제고 내가 이상하다라는 말을 결국 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그 친구가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세워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추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책임 묻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세요. 강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면요. 당신이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 말이 또 쩔죠. 누군가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러면은 3일 전 오후 3시에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말했던 거 나중에 번복할 거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해놔야 돼. 그리고 특이하다 그러면 다른 상사분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약간 다른 상사로 넘겨. 그럼 이 사람이 이 상사한테까지 영향을 못 미치니까 자기 말을
고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요거 네 번째,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만 너한테 맞춰야 돼? 전 이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저 아까 겪었다는 여자친구분이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근데 저한테는 다 맞추라는 거야.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하면 왜 나만 너 맞춰야 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녹음해야겠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통화 시 녹음을 해서 들려주거나 아니면 문자와 카톡으로 대화하는 걸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 딸 사이도 아닌데 계속 맞춰야 돼. 여러분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들어주는 평화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러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돼. 말할 때마다. 그럼 얘는 이제 쉽게 말을 못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존재가 가스라이팅에 시달린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소중한 친구가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쳐. 그렇죠. 그게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해줄 말입니다. 네가 이상한 게 아니다. 스스로한테 말할 수 있겠죠.